2024년 죄송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오후 5시 코인키스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세 번째 방송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정정히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업비트 고래 XRP 1조 원 팔았습니다. XRP 라지 그룹이 매도 주문 1조 642억 원어치를 체결했다고 12월 22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일 5시니까 어제 아침 12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24시간에 걸쳐서 1조 원어치를 팔았다. 이 중요한 건 이제 팔았다는 거죠. 이미 다 끝났다는 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산타 모자도 씌워져 있네요. 예쁘네요.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긴 하지만 특히 도지코인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지코인 그토록 갖고 싶다는 분들,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란 뜻은 절대 아니고, 그때 사고 싶다는 분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이렇게 칼날이 떨어졌는데도 과연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어떤, 좀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근데 비트코인도 보시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쭉 빠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ETF가 유출이 됐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 것도 없이. 볼 것도 없어요. 싹 유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입됐던 것이 이제 하루 한 6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빠졌다. 유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여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도 그럴 것이 19일이 변동성이 가장 큰 날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근데 이게 아직 집계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계가 만약에 된 것이라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된 것이라면, 블랙록의 아이비트는, 안 사고 싶을 때는 차라리, 유출시키고 싶을 때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하는 그 정도로 초강경의 자세로 계속 유입을 시키고 있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이렇게 소화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 원을 팔아 제꼈다. 이제 지금 팔고 있다, 팔겠다가 아니라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이미 다 하셔야 되니까 저는 악성 매물은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갔고 이제 그 다음에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오늘 11 비트코인 11개를 매수하셨습니다. 이분도 참 재밌네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일단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비축할 것이며 이전보다 더 빠른 방식으로 비트코인, 이분은 마음이 급해졌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근데 이분은 제가 그 트래커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막 5만 달러, 6만 달러, 이게 이제 2011년 연말 또는 2012년 연초 때입니다. 막 5, 6만 달러에서 미친 듯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2만 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이래도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는 매일 1비트코인씩 1일 1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쭉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단이거든요. 평단이 쭉 아주 완만하게 내려가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되고 있는 건데,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이제 이분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붙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원칙을 깼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5, 6만 달러에서 1일 1비트코인씩 매수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국 상원의회, 미국 의회 연준 비트코인 보유 허용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장이 이렇게 약간 변동성이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FOMC 의장인 제롬 파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기본적으로 매파적인 성향이에요. 절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암호화폐나 주식파는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도 이 제롬 파월도 내 말을 순순히 들으면 살려주겠지만 내 말을 거역하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우리의 의지에 이렇게 어긋나는 그러한 이야기나 언행을 했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취임 전부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계속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 뭐 이런 거 생각한 적 없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정 머니, 피앗 머니는 달러니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마디로 조금 빠지긴 했었는데 역시 이제 앞으로 1월 5일 날 미국에서는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원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 파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신시아 루미스 같은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준 비트코인 보유 허용 법안을 논의하자 이러면은 논의하겠죠. 근데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FOMC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그건 의회에서 할 일이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지 말지는 내가 그 판단할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몸매를 또 맞은 적이 또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제 진행된다라는 기대감이 불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약간 뒤죽박죽 뭐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께서 방송 보시는 시점에 리플의 가격은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34B 정도의 가격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좀 거래 대금이 살짝씩 빠지면서 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쭉 빠지기 바빴는데 이제 여기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1시간 보고 한번 보일까? 1시간 보기 낫겠네요. 3,941원까지 쭉쭉 올렸다가 쭉 떨어뜨리고 쭉 떨어뜨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에 임해야겠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제 한 번,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한 번, 딱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됐는데, 더 깊은 지점이 이제 이 지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네요. 어제 12시니까. 이 지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한번 이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인 오늘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살짝 멈춰 브레이크 걸린 느낌이 든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그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피벗될 확률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그 회원분들께는 고량 주연분들께는 제가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근데 아침에는 이게 안 나왔었어요. 이거 없었습니다. 그냥 딱 이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 빨간색이어서 조금 판단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고량주분들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유입이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 다시 장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반등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예측대로 이렇게 메이저 자금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소량 8시간 동안 유입이 되면서 지금 턴어라운드 할 생각.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이 기술적인 움직임이라면 내일 또는 모레, 늦어도 모레, 빠르면 내일 그 정도 사이쯤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또 이 분위기 전환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바람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의 발언은 매파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매몰찼습니다. 네, 그건 사실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이제 신선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불확실성도 서서히 이제 무마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가격에 대한 왜냐면 지금은 워낙 불장의 분위기였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아무리 제롬 파월이 뭐 연 2회 뭐 그것도 당연히 좀 매파적인 좀 차가운 발언이에요. 네, 하지만 뭐 내년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인하의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2022년 아니 2024 올해죠. 네, 올해 금리 인하 일찍 3월에 한다고 했다가도 결국 굉장히 하반기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2회만 인하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데이터만 보고 제롬 파월은 그냥 그대로
판단할 뿐이에요. 왜냐면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내년 1월, 2월 이렇게 되면 또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확고한 암호화폐를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파적인 분위기로 가기는 저는 쉬워 보이진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니까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방금까지 지금 10분 동안 스피치 해드린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지역적인 이런 잔파도 같은 것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힘든 구간이 될 수 있겠지만 다 잘 통과해서 나중에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연말 랠리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 잘 보내시고요. 이제 주말 시작이네요. 네, 주말까지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저희 코인키스 채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르셨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